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일국의 국무총리 지낸분도 그렇게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힘없는 백 없는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네. 그냥 이것을 하나의 그 진정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사여야 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진정조사 등을 시작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최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증인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는데요. 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였습니다. 최 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한 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진술을 뒤집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입장을 바꿔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는데요. 인권감독관은 검찰의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인권 옹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된 직계로 부장검사급이 맡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진정 검토와 피해자 보호가 주 업무인 만큼 배당 자체가 감찰이나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검찰은 진정인 최 씨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뉴스타파 보도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증언 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는데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당시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과거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고요. 그런 과거의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1년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에서 5년인 검사 징계 시효가 지나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 규정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추 장관은 우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진정을 이첩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와 여권에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만큼 인권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압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명숙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를 주장하는 또 다른 수감자 한 씨는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최 씨와 함께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지만 협조를 거부해 최종 증인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한 씨의 고발장이 검찰로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사건은 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최 씨의 진정 사건 역시 같은 부서에 재배당될 수 있는데요. 한 씨는 앞서 2017년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진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진정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됐으나 그해 7월 진정인 조사 없이 공람 종결 처분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도 누군가가 덮은 듯한 의혹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위증교사와 위증을 위한 집체교육을 받은 3명 중 2명이 한 씨와 최 씨인데요. 이 두 사람 다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마지막 남은 증인인 김 씨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양심선언을 하지 않은 김 씨는 위증죄로 가중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김 씨의 양심선언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움직임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한규, 김주연, 권호성, 이태관, 이동열, 김기동, 임관혁 검사, 그리고 정영식 판사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조단이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있어 그의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정도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고. 임관혁 부장검사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아니 고의로 특조단 단장을 맡아 세월호 수사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려 하는 건 아닐지 그게 진정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몰라 걱정과 우려의 마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마지막 증인이 된 김 씨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갑자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는데요. 설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빨리 양심 선언하시고 보호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도 이상한 일들을 많이 당해와서 노파심에 이 당부를 드립니다.